예전에 진짜 피자 먹고 배탈 난 사람도 있었는데 피자 먹고 배탈이 났대요. 저기 책임지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 피자 가게 전화하는 거예요? 네.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문제가 있어야지. 피자에 뭐 헤라 이런 거면은 좀 굴이나 이런 거는 하는데 피자는 뭐 네, 식중독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만 먹고 체한 거는 본인의 잘못인데 그런 것도 보장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들어놓는 거니까. 예전에 식당 가서 탈라면 그냥 끝나지만 요즘에는 그냥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뉴스에도 나오는 게 뭐 머리카락 넣었다 막 이런 거 나올 정도로. 하지만 그 이면에는 배상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걸 알고 또 이용하는 거죠. 그거 판례 보면은 금액이 어마어마한 것도 있어요. 배상 책임은 뭔가 잘못한 게 있을 때 해당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럼 지금 얘기는 체한 거는 내가 급하게 먹다가 체했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것도 배상 책임이 된다. 안 되죠. 그거는 안 책임이 되죠. 있어야지만 네. 되죠. 그렇죠? 네. 네. 어쨌든 법률상 배상 책임이 성립이 조건이니까. 근데 음식물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근데 어떤 업주가 보건소에 자진해서 역학조사해달라고 해요. 그리고 본인들도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외부로 소문나는 건 더 싫어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별점 테러가 당하면 이제 영업의 시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친구는 주방장이거든요. 주방장인데 1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제 끄집어내서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그 사람이 게시판에 글 남기고. 그럼 어떡할 거야, 가게는? 1년 된 일을. 저도 옛날에 첫 직장 다닐 때 방이동에 회시장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굴을 먹었는데 저희 팀원들이 회식했는데 전부 다 쓰러진 거예요. 저 포함해서. 그래서 근데 그럼 일은 누가 해요? 그렇죠. 그것도 문제인데 이거는 우리 팀원이 다 쓰러졌으니까 틀림없이 굴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서 가게에 전화했는데 자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그때는 저도 손해사정도 잘 몰랐기도 했고 당연히 이제 이걸 싸워서 뭐 쉽지 않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내 실비로 그냥 병원 치료했단 말이에요. 뭐 입원해서 링거도 맞았는데 이런 것도 뭐 보상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럼요. 어쨌든 그러니까 물어내라 이렇게 하라는 거는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영수증이 입증 자료죠. 병원에 안 가면은 줄 수가 없죠. 어떤 근거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먹었다는 것도 입증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병원에 갔다는 것도 입증이 되고 그러면은 책임져줘야죠. 그럼 1년 지나고 해도 받을 수는 있어요? 기간이 좀 오래되고? 네, 받을 수 있어요. 진짜요? 네. 뭐 탈났었어요? 저 조개 먹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어려운 게 일반 사람들은 모르기도 하지만 이 식당에 얘기를 하기가 불편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불편한 거고 식당 사장님한테 그래서 보통은 통화로 하기보다는 문자를 보내요. 내가 이런 게 있었다. 근데 이런 게 처리가 가능하다더라. 이런 식으로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처리를 많이 해보셨던 사장님들은 그냥 보험 접수를 해줘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시작인 거죠. 그래서 그런 입증 자료들이 당연히 병원에는 기록이 있고 뭐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했던 기록들이 있다고 하면 그거 제출하면 돼요. 근데 그럼 실비랑 그 배상 책임이랑 또 따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비는 내가 개인으로 들은 거고 배상 책임은 전혀 목적물에 따라서 이득 금지를 저희 손해보험은 하고 있는데 목적물이 전혀 다르고 아예 책임의 주체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 심지어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는 2년 반 전쯤에 전라도에 있는 무슨 산 위에서 친구랑 같이 산행을 했는데 얘 때문에 내가 넘어져서 치아가 이렇게 3개가 깨졌다. 이거를 2년 지나서 청구하신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어떻게 입증을 원래 그러니까 보험금의 청구 소멸시효 자체는 3년이니까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건데, 그죠? 이게 어쨌든 민사상 배상 책임이랑 또 병합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애매하긴 해요. 그리고 이제 치아 같은 경우는 아까 조개 같은 경우는 사실 치아 파절로 많이 들어와요. 이가 깨졌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개가 애당초 제거되고 들어갔냐 아니면 조개살만 들어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조개 껍질이 통째로 들어있는 음식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라든가 책임 유죄가 또 가려지고 그래서 치아는 또 금액이 작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식당 측에서는 뭐 자기 부담금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통상적으로 5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5만 원을 내주면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 자기가 치아가 깨졌다고 해서 청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옆가게도 똑같은 사진으로 청구를 했고 그 옆가게도 똑같은 사진으로 청구를 한 거예요. 시간차를 두고 3가게에다. 근데 이제 가게 분들은 동네 장사니까 뭐 이런 게 막 이렇게 나와. 막 우리 집에 이런 게 들어갈 리가 없는데 뭐 하다못해 이 종이라든가 이런 비닐 노모 피자 저희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의 피자는 없다. 아니 그래서 뭐 본인 집에서 나올 게 없는데 그렇게 해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도 그거 받았는데 그러면서 그 보낸 문자를 보니까 그 이물질이 똑같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저 배상 책임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조카들이 저희 집에 놀러 갔다가 저희 애들하고 놀다가 네. 이제 서로 부딪히거나 그렇게 해서 다친 적이 있어요. 네. 그럼 이것도 일상 가족인데 일상 그 배상 책임이 가능한가요? 그 경우는 굉장히 복잡해요. 가족끼리라서 복잡한 게 아니고 아이가 몇 살인지에 따라서 아이가 법정 감독자하고 대리 감독자로 민법에 나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감독자 책임을 물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를 누구한테 맡겼냐, 아이들끼리 있었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고 서로 장난치다 그랬냐 이런 것들은 서로 간의 과실 비율, 자동차 보험처럼 그게 많아요. 아이들은 이성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애가 막 놀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승질이 난 거야. 네. 그러니까 뭐 나뭇가지 갖고 서로 막 칼싸움 하는데 네. 나 한 대 맞았어. 네. 화나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은 그냥 후드를 때린 거예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코가 주저앉아갖고 막 수술하고 이랬는데 이게 이제 감정 싸움으로 아이들은 또 그 의료비가 좀 적게 나오잖아요. 네. 그럼에도 이게 감정 싸움으로 번져서 소송까지 갔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보험사 쪽에서는 이게 고의행위다. 때렸으니까 폭력행위다. 학교폭력위원회 관련해서도 막 언급이 왔고 막 그랬는데 네. 판례에서는
주라고 나왔어요. 판결이. 왜냐하면 아이가 어리니까. 아, 네. 그래서 그거를 개별 사안으로 따져야 하기 때문에 네. 이게 된다 안 된다, 이게 누구 책임이다, 이거를 참 따지기 어려워요. 아, 이거 진짜 어렵고 손해사전사님들이랑 상담을 해봐야지만 아는 부분이에요. 그쵸. 일단 본인의 상식을 가지고 접근하면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상식보다는 사실은 주변에 계시면 더 좋은데 물어보는 게 가장 좋죠.